안녕하십니까. 참맛TV 초보 유튜버 이동범입니다. 자, 오늘은 한우 짝갈비 잡는 거에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제가 정육식당 비슷한 고깃집을 새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짝갈비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작업을 하는 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잡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짝갈비에 있어서 저기 이제 여기서 뭐 구이용도 이제 따로 분리하고 갈비탕용으로 또 할 게 이제 분리하고 하면서 작업을 할 건데, 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한우는 그렇게 마진이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마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손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조금 더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짝갈비 작업하는 경우에는 정말 조리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이고,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초보 분들, 짝갈비 잡아보지 않으신 분들 요 동영상 보시게 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초보 유튜버 이동범이 하는 한우 짝갈비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한우 짝갈비입니다. 자, 이건 암소이고요. 요즘에는 소를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아주 커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기름이 많습니다. 이걸 등급으로 치면 암소 C등급, 암소 C의 1등급입니다. 등급에서, 한우 등급에서 보면 A, B, C라는 거는 기름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 1등급 1뿔, 1등급 2뿔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거는 한우에서는 3등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뿔이 가장 좋은 거, 그 아래가 1뿔, 그 아래가 1등급, 그러니까 1등급, 그 다음에 그 아래가 2등급. C등급에서 이게 1등급이 나온 부분인데,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1등급이면 뭐 이렇게 C 1등급이 아니고 A 1등급이다 그러면 고기가 좀 질겨요. 하지만 C등급이라고 해도 1등급이면 기름 양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구이용을 선택하신다면 기름이 많기 때문에 구이용으로 아주 적합해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이거 지금 떼어내는 거는 갈비 스지라 그래요. 맨 윗부분에. 그러니까 소 껍질, 소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 가죽. 첫 번째가 가죽인데, 그 가죽 밑에 이렇게 이런 얇은 고기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스지라 그래요, 보통. 아주 질기지만 육수용으로, 국거리용으로는 아주 좋은 고기예요. 이게 오래 삶으면
질긴 고기이지만 부드럽게 삶으면 아주 맛있는 고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제거하고, 이게 1순위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갈비탕용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냉동을 했던 거예요. 냉동육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덜 녹았어요. 약간 덜 녹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또 너무 냉을 받지 않은 고기를 또 작업을 해도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도축을 한 고기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냉을 받았을 때 작업을 하는 게 편해요. 부위별로 결이 잘 나누어지고 또 기름도 잘 발라지고요. 이렇게 결이 있어요. 각 층마다 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에 따라서 이렇게 벗겨내면 돼요. 자, 이렇게요. 이걸 수지라 그래요. 국밥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겉에 기름을 좀 벗겨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칼날 앞에 손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칼 잡지 않은 손은 칼날 앞으로 가지 않게 칼질을 하셔야 된다. 기본입니다. 아주 기름이 두껍게 있죠. 그래서 갈비 같은 경우에는 한우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한우 양념갈비를 하든 생갈비라든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한우갈비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게 정육으로 이제 분류할 때 옛날에는 이 갈비 부분이 부속으로 속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갈비를 사 먹을 때는 갈비값이 아주 비싸죠. 그 비싼 이유가 이렇게 나가는 고기가 많아요. 우리가 상품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버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갈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32kg짜리면 적당한 크기거든요. 암소 이게 한 짝이 전부 다 32kg짜리예요. 이 갈비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C등급일 경우에는 손실률이 50%가 넘습니다. 갈비 전체 무게에 비례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키로에 2만원이다 하면 이게 기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구이용을 팔 수 있는 게 원가가 2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원가가 5만원이 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사올 때는 이 기름값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kg에 2만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름도 1kg에 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모르시는 고객분들은 왜 비싸? 그러죠. 비싼 이유가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발라내면 요 위에 지금 빨간 요 부분이 보이죠? 네, 요것도 갈비에서 나오는 양지예요. 요것도 구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질겨서. 이제 이건 또 국거리 또는 장조림 등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육개장 고기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A등급이면 기름이 지방이 이렇게 많지 않죠. 요거의 한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방이 없는 고기는 그만큼 고기가 퍽퍽합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고기는 연해요. 네, 그만큼 운동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사람도요, 밥만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똥땡이 되지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안 시키고 비육 목적으로다가 요즘에는 키우기 때문에 한우가 정말 옛날 맛이에요. 저도 한우를 선호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외국수하고 경쟁력이 좀 있게 하려면 이 사육 방법을 많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문제도 그렇고 가격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양지를 이렇게 떼어내요. 이게 결이 있죠. 결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속지방 좀 보십시오. 상당히 많죠. 영업집에서는 최소한으로 지갑방이 적게 나오는 고기일수록 또 그렇게 지방이 적으면 또 그만큼 원유 가격이 올라가요. 차이가 있어요. 지방 함량에 따라서 원유 가격은 등급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갈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급에 상관없이 뭐 가격 면에서는 원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갈비 양지 두툼하게 나왔죠. 자, 이건 주로 국거리나 육개장 고기 또는 장조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중간에 속에 이제 또 지방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거를 해요. 이때 지방을 떼어낼 때 너무 많이씩 이렇게 한꺼번에 욕심내서 떼어내려고 하다 보면 갈비에 붙어있는 살이 다 같이 떨어져 나와요. 최대한 살이 떨어져 나오지 않게 지방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기준이 완전히 뭉치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비탕용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구이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따로 또 분리를 해서 구이용은 그만큼 특수 부위가 나와요. 대부분의 이 갈비에서 나오는 살은 특수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구이용으로는. 그런 걸 판매를 해서 갈비 원가를 먼저 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비탕은 여기에서 이제 구이용과 갈비탕용이 이제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갈비탕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육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마블링이. 옛날에는 갈비를 뜯는 맛으로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왜 갈비도 연한 맛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갈비 부위 같은 경우는 원래 질길 수밖에 없는 부위거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소를 다 일을 시키고 풀을 뜯어먹게 하고 여물이라 그러죠. 여물을 써서 먹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한우가 고기가 진짜 감칠맛이 아주 깊었어요. 맛있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수입 소고기나 한우가 맛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수입 고기가 어떨 때는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먹어보면 사실 수입도 뭐 한우 툭불 못지않은 고기가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기름을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사이사이가 이게 이제 늑간살이에요. 흔히 우리가 갈비살이라고 그러죠. 갈비 사이에 붙어 있는 살이요. 이거는 아주 지금 갈비 사이를 늑간살이라고 하는데 이 늑간살 부분에도 마블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건 아주 씹는 맛이 있죠. 좋아하죠. 늑간살이 될 수 있으면 손실되지 않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굴곡 있는데 주면서 이게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굴곡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늑간살이 손상이 되지 않게 기름을 발라주셔야 돼요. 또 이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에 이런 칼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장칼이 있어요. 큰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작은 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편에 속하는 칼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 사용하는 종류라든지 칼 종류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촬영 기술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할 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노력 배워가면서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조금 서투른 분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늦더라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올려주시면 어쩌면 제가 바쁘다 보면은 답변을 조금 늦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 어째 답변도 안 해준디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조금 늦어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어쩌면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시요. 아이고, 그냥 어때요? 기름이 점점 없어지면서 갈비가 참 이쁘죠? 점점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기요. 얘도 이렇게 옷을 뭐든지 옷을 비껴놓으면 다 이뻐. 그죠? 이제 너무 야했나? 한 번만 봐줘요. 지방 함량이 엄청 많지요? 자, 이게 이제 데칼입니다. 칼을 최대한 수평으로 하면서 굴곡을 읽으시면서 가시면 자, 이렇게 살이 그다지 붙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 모양들이 읽어져요. 그 정도로 하려면 무지하게 오래 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런 게 노하우라 그래요. 노하우. 이 노하우는 무슨 비법이 아닙니다. 경험이, 경력 자체가 노하우인 거예요. 그 텔레비들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집만의 노하우라 가르쳐 줄 수가 없시오. 아이고, 노하우가 어디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 경력이 노하우인 거예요. 그거 안 가르쳐주는 게 왜 안 가르쳐주겠시오? 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고향의 맛을 쓰니까 안 가르쳐준다고 봐요. 나는 대부분 다 보면은 고향의 맛이 뭔 줄 알지요? 그 탤런트 아줌마가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맛이요. 고향의 맛. 다시다. 그게 고향의 맛이요. 그게 노하우지. 저는 노하우가 없지요. 그래서 숨길 게 없이요. 그렇지? 40년 가까이 했는데도 나만의 노하우가 없는지 모르겠시오. 우리 한식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입맛. 안 그래요? 김치찌개를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내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조미료가 없었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미원 먹는 집은 참 부자였어요.
근데 그 미원을 조금만 넣어도 환장질나게 맛있었지요. 왜요? 미원을 안 먹었던 사람이 미원 넣은 거 먹어봐요. 환장하게 맛있지요. 근데 다시다 같은 경우에는 맛이 있는데 다시다는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다시다는 그 맛이.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제가 일을 배울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갈비탕에다가니 다시다를 얼마나 넣는지 나는 그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통 한식을 공부하면서 또 한정식을 하면서 궁중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식의 맛이구나 이거를 있죠. 이 칼잡고선이 15년 만에 알았어요. 근데 조미료를 안 넣고 맛을 내려니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도저히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 안 쓰고 음식 하는 거를 제가 터득을 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그래도 조미료 넣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대표로 3가지 한식 요리에는 제가 아직도 적당량의 조미료를 씁니다. 왜? 그걸 안 쓰면 그 맛이 안 나오는데 어쩐대요. 육개장도 마찬가지고 갈비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쳐 삶아도 그 맛을 내려면 게들을 조금 써야 돼. 고향의 맛을. 어쩔 수 없이요. 그게 노하우요. 노하우. 고향의 맛이. 자, 이렇게 기름을 벗겨낼수록 갈비가 아까는 남자다웠죠? 지금은 이제 여성스러워지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살이 두꺼워요. 여기 보면 자, 요 살 보이죠? 자, 요 부분이 갈비 중에서 이제 생갈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꽃살, 갈비 꽃살이라고도 하죠. 그 부위예요. 그래서 가장 살이 맛있는 갈비살이에요. 위에 최대한 살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여기에는 또 수지 막이 있어요. 얇은 막이. 제거를 해주시면 자, 갈비가 아름다운 색깔이 나와요. 여기 봐요. 짜잔, 눈이 그냥 팡팡 쏟아지지요? 이러니 이 갈비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기가 막히지요. 자, 이런 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국거리용으로 따로 딱 빼놓으시고 이런 걸 국을 끓여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 우거지 해장국 기가 막혀요. 이런 걸로. 자, 이렇게 이제 대충 벗겨냈죠.
칼날 앞에 손이 가면 안 돼요. 칼날 앞에 손이 가지 않게. 자, 이제 이게 만약에 A 1등급이라면 요 살과 요 뼈 사이가 이렇게 지방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지방이 많죠. 근데 이걸 지금 제거하려고 애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 이제 또 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다시 기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갈비 손질을 하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겉에 지방을 알뜰 살뜰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자, 갈비.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돼지갈비 제가 손질할 때 마구리라고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죠. 자, 이 소갈비에도 이렇게 마구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마구리가 이게 이제 통마구리 요쪽에 이제 물렁뼈 마구리인데 여기 통마구리 위에 통뼈 위에 여기 작은 살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 자, 여기 작은 살. 이거는 소 한 마리에서 한 근이 안 나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소가 지금 큰 거라서 큰 편이에요. 자, 요게 이름도 안 붙여진 살이야, 이게. 자, 요 부분이, 자, 우리 조리하는 사람들 이거 바닥살이라 그래요. 또는, 마구리 살치라고도 하고, 갈비 꽃살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르는데, 정육상 이걸 정확한 명칭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 요 살이 아주 맛있습니다. 육사시미로 드셔도 되고, 두유용으로도 되고,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이 부분이. 자, 얼마 안 나오죠? 이게 소 반마리 분량이야. 200g도 안 돼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뒀다가 나중에 나 혼자 구워 먹을게요. 아무도 안 줘. 주방에서 일하는 특권이라고나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양쪽 면 중에서 한쪽을 기름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요걸 이제 한번 또 뒤집어서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